여보세요? 119입니다. 혼자 있는데 심장이 너무 아파요. 죽는 건가요? 침착하세요.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7가지나 있다는 걸 아세요? 82세 심장내과 전문의가 50년간 축적한 생존 비법을 공개합니다. 실제로 78세 할머니가 혼자 집에서 심장마비가 왔을 때 이 7가지 방법으로 생명을 구했어요. 병원 도착 전 골든타임 10분.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도 스스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심장마비 생존율을 3배 높이는 7단계 대처법, 응급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는 스마트폰 황금 설정, 혼자 있을 때도 당황하지 않는 완벽한 대응 매뉴얼,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생명 구하는 정보를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82세 심장내과 전문의 이동준입니다. 지난 5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의 심장을 돌봐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혼자 계시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신 분들이었죠. 심장마비는 혼자 있을 때 가장 자주 옵니다. 그 순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생사가 갈립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는 갑자기 쓰러져서 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심장마비 환자의 70%는 증상이 시작되고 나서도 10분 이상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78세가 되신 제 환자분께서 유튜브를 시청하시던 중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증상을 느끼셨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하셨겠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차근차근 실행하셨고 결국 무사히 병원까지 가서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특별한 의학 지식도 복잡한 장비도 필요 없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방법들입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7단계 대처법은 순서대로 정확히 따라야 생존 확률이 올라갑니다. 첫째, 증상을 느끼면 즉시 모든 활동을 멈추세요.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을 느끼면 무엇을 하고 있든 즉시 멈춰야 합니다. 가슴 중앙 부위에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마치 코끼리가 가슴을 밟고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하는 환자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모든 심장마비가 극심한 가슴 통증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성분들과 당뇨병 환자분들은 갑작스러운 식은땀, 메스꺼움, 구토, 어지러움, 극심한 피로감,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68세 이승우 씨는 평소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어느 날 오후 혼자 집에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식은땀이 났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체했나 싶어서 소화제를 찾으러 일어났는데 다행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자마자 즉시 앉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안전한 곳에 앉거나 누우셔야 합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펌프인데 이미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더 일을 시키면 안 되거든요. 둘째, 평소 복용하던 심장약이 있다면 즉시 복용하세요. 평소 복용하던 심장 관련 약물이 있다면 즉시 복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협심증으로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아 드시는 분들은 이 약을 혀 밑에 넣고 녹여 드세요. 니트로글리세린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해주는 약입니다. 73세 최영숙 씨는 10년 전부터 협심증으로 저희 병원에 다니고 계셨는데 어느 날 오전 혼자 집에서 빨래를 널다가 갑자기 가슴이 짓눌리듯 아팠다고 하셨어요. 즉시 빨래 널기를 멈추고 평소 가방에 넣고 다니던 니트로글리세린을 혀 밑에 넣고 기다리셨어요. 약 2분 후 통증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서 5분 후에 한 번 더 복용하셨습니다. 평소 처방받은 대로 정확히 복용한 것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아스피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씹어서 복용하세요. 아스피린은 혈전 형성을 억제해서 막힌 혈관을 뚫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평소 심장약을 드시지 않는 분들은 함부로 약을 드시면 안 됩니다. 셋째,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바로 119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간결하게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전화가 연결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자 있는데 심장마비가 의심됩니다.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이 있습니다. 주소는 구동번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괜찮아질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전화를 미루는 것이죠. 하지만 심장마비는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혈관이 막힌 후 90분 이내에 뚫어져야 심장 근육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65세 정수연 씨는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분이었는데 어느 토요일 오후 혼자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짓눌리듯 아팠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운동 부족으로 인한 근육통이겠지라고 생각하며 30분 정도 참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식은땀까지 나자 119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119에 전화할 때는 휴대폰이 꺼지지 않도록 충전기 근처에 있으세요. 그리고 응급구조사의 질문에 정확히 답변하세요. 나이, 성별, 현재 증상,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유무 등을 물어볼 거예요. 넷째, 집 현관문을 열어두세요. 현관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의식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문이 잠겨 있다면 구급대원들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심한 경우 문을 부수고 들어와야 할 수도 있어요. 71세 김한규 씨는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갑자기 가슴 통증이 시작됐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즉시 119에 신고하고 현관문을 열어두셨는데 신고 후 약 3분 뒤에 의식을 잃으셨다고 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려 있어서 바로 들어가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대문과 현관문을 모두 열어두세요. 구급대원들이 들 것을 가지고 들어와야 하거든요. 그리고 애완동물이 있다면 다른 방에 격리해 두세요. 다섯째, 올바른 자세로 안정을 취하세요.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자세는 바닥이나 침대 등을 대고 편안히 눕는 것입니다. 다리는 약간 구부리고 쿠션이나 베개를 무릎 밑에 받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증가해서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호흡곤란이 심하다면 상체를 30에서 45도 정도 세워서 반쯤 앉은 자세를 취하세요. 69세 박영선 씨는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됐을 때 처음엔 화장실 변기에 앉아 계셨다고 해요. 하지만 점점 어지러워지면서 쓰러질 것 같아서 거실 소파로 옮겨 반쯤 기댄 자세를 취하셨습니다. 딱딱한 변기보다는 부드러운 소파로 옮긴 것이 정말 좋은 판단이었어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자세들도 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으면 안 되고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계단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또한 목과 가슴을 조이는 옷들은 풀어주세요. 넥타이, 벨트, 브래지어 등을 느슨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이웃에게 연락하세요.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119에 신고를 했더라도 가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가족에게 연락할 때는 간단 명료하게 지금 심장마비가 의심되어서 119에 신고했다. 빨리 와 달라고 말하면 됩니다. 74세 조철수 씨는 부인이 친정에 가신 날 혼자 계시다가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됐어요. 119에 신고한 후 아들에게 전화했는데 아들이 타지에 있어서 바로 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옆집 아주머니에게 전화하셨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곁에서 지켜봐 주셨습니다. 연락할 때는 너무 많은 사람에게 연락하지 마시고 한두 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전화 통화는 간단히 하고 체력을 아껴두세요. 일곱째,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깊게 호흡하세요. 마지막 단계는 움직이지 않고 올바른 호흡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생존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심장이 제대로 펌프질을 하지 못해서 몸 전체의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이때 올바른 호흡법으로 최대한 많은 산소를 폐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해요. 호흡법은 이렇습니다. 코로 천천히 4초간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 다음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사육호흡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도 떨어져서 심장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67세 이순자 씨는 30년 전부터 요가를 배우셔서 호흡법을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됐을 때 평소 배우신 호흡법을 그대로 적용하셨다고 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의식이 명료하셨고 맥박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돌아다니거나 걸어다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의식을 잃으면 기도로 넘어가서 질식할 위험이 있어요. 또한 기침을 강하게 하면 도움이 된다는 속설이 있는데
이건 의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의식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가족이나 응급구조사와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상태를 계속 체크해 보세요. 응급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는 황금 설정. 지금까지 7단계 대처법을 알아봤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평소에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할 황금 설정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의 의료 정보 설정이에요.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건강 앱에서 의료 정보를 설정해 두세요. 안드로이드 폰은 응급 정보를 설정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에 본인의 혈액형, 알레르기 정보, 복용 중인 약물, 기존 질병, 응급 연락처 등을 입력해 두세요. 이 정보는 폰이 잠겨 있어도 응급 상황에서 접근할 수 있게 설정할 수 있어요.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즉시 확인해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거든요. 76세 정문식 씨는 이 설정 덕분에 생명을 구한 경우입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는데 구급대원이 휴대폰의 의료 정보를 확인해 보니 와파린이라는 혈액응고제를 복용 중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덕분에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냉장고나 현관 앞에 응급연락처를 적어둔 종이를 붙여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 구급대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예방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이 7가지 방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임상 연구와 응급의학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생명을 구하는 과학적 방법들입니다. 저는 지난 50년간 수많은 심장마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의학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병원에 도착하기 전 골든타임 동안의 대처가 환자의 생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78세 윤봉선 씨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밤 11시경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됐어요. 다행히 며칠 전 손녀에게서 들은 응급처치법을 기억하고 계셔서 차근차근 따라하셨습니다. 119 신고, 문 열기, 올바른 자세 취하기까지 완벽하게 하셔서 무사히 구조됐어요. 윤 씨께서 나중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그 순간에는 무서움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됐어요. 맞습니다. 이런 응급 상황에서는 당황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해요. 평소에 이런 방법들을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실제 상황에서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방의 중요성입니다. 심장마비의 위험 요인들을 미리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하시고 금연,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빼놓을 수 없어요. 특히 심장질환은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거든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평소 준비사항들, 일상생활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먼저 응급약품을 준비해 두세요. 니트로글리세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심장 관련 약물을 처방받으신 분들은 항상 휴대하고 다니세요. 가족들과 응급 상황 시 행동 요령을 미리 상의해 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병원으로 갈 것인지, 응급 연락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가족이나 이웃과 안부를 확인하는 시간을 정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현관 앞에 열쇠를 보관할 수 있는 키박스를 설치하거나 믿을 만한 이웃에게 여분의 열쇠를 맡겨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 말씀. 여러분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식은 생명을 구합니다.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심장질환 위험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82년을 살아오면서 그리고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준비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준비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오늘 배운 7가지 단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증상을 느끼면 즉시 모든 활동을 멈추세요. 둘째, 평소 복용하던 심장약이 있다면 즉시 복용하세요. 셋째,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넷째, 집 현관문을 열어두세요. 다섯째, 올바른 자세로 안정을 취하세요. 여섯째,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이웃에게 연락하세요. 일곱째,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깊게 호흡하세요. 그리고 평소에 스마트폰 의료 정보 설정을 해 두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배운 내용이 실제로 필요한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런 순간이 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7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해 보세요.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귀한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